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7월 25일 첫 영상인데요. 진중권, 김경률 같은 좌파 패족들과 조중동 같은 종편 방송들, 거대 언론을 등에 고 일시적인 승리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말입니다. 24일에 그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를 초청했죠. 용산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식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그 감정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짠하기도 한데요. 법사위에서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오늘 본회의에서 격돌이 예고가 되는데요. 비열한 좌파들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동훈 당대표가 된 것에 축하드린다라고 하면서 뒤통수 세게 갈기고 있죠. 국민 눈높이를 말하는 한동훈 당대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바빴죠. 한동훈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패, 타락, 그 비리는 반드시 법 앞에 국민의 눈높이로 모든 것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진실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특검에 대해서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부분,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한동훈에 대해 기대했던 부분들, 그 부분이 당원들의 당심으로 드러났죠. 당원들은 선택했습니다. 한동훈의 리더십을. 그러나 과정에서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철저하고 심각한 검증이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한동훈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천 의혹에 있는 공천,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그리고 현재 당대표 후보를 띄기까지도 댓글팀을 사설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의혹, 한동훈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 등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당대표가 된 지금도 그 좌파 패족들이죠. 김경률과 진중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가족 리스크가 많습니다. 앞으로 문제 소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이야기한 심평 변호사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전반적으로 당내에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야기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범친윤계 의원들이 그걸 참고 지나가겠느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준석의 내부 총질을 그동안 지켜봐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준석이 장악했던 그 지도부 그리고 윤리위 등등 참지 못한 당심들을 받아들여서 징계를 하기까지 우리 소갈이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것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수색이 어떤 거냐면 그냥 대통령에 대한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고 나라를 우선하는 그런 애국심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을 흔든다라든지 지금 현재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당심이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에 반한 점도 돌지 않았는데 막강한 힘이 있다. 그렇죠. 3년 차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억누르면서 자기의 대권 욕심을 그대로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공간이 과연 한 대표에게 주어질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볼 때 한동훈 당대표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무시하고 바로 치고 들어오고, 그럴 때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그것을 용납해 줄 수가 있겠냐.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봐왔는데요. 한동훈의 쿠데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쿠데타의 성공 여부는요, 빠르게 처리하는 건데, 한동훈의 대권 욕심 발톱을 빨리 드러냈다라는 부분,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을 싸고 있는 좌파 좌문 그룹들이 계속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당을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일 때도 그것을 연일 내세웠었는데요. 그것은 국민의힘 당원 8조를 보면 완벽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8조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제8조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풀입니다. 제8조 1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2항입니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수평적 당정 관계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화를 내세운 부분,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헌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한글을 읽을 줄 알면요, 이 당헌 제8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니 수평, 수직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당정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원희룡의 출마 선언 슬로건, 그 말이 당원과 완벽히 정확히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도 문제죠. 이런 걸 지적하고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무조건적으로 밀기 바빴다는 것.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현재 한동훈의 스탠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정 파탄에 대한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년 조금의 당대표가 당을 또 얼마나 박살낼지, 얼마나 흔들어 제낄지, 뿔테쓴 이준석 못지 않은 짓거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겁니다. 과연 한동훈이 그 속셈이 어느 정도까지 나갔느냐 하는 그 점에서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궁정 쿠데타 정도까지 생각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고 다음 대권을 잡겠다, 이따오 발상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정치계에서 거의 퇴출 수준으로 보수 민심은 식을 겁니다. 그리고 완벽히 거부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준석을 보면서 학습 효과가 되어 있죠. 이제 당대표가 된 이상 이런 당헌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치열하게 비판하고 토론하겠다, 이따오 발언,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거고 당대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것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검증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한동훈 가족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후보 시절에 드러났던 한동훈의 장인 매우 친중 세력이다. 우리가 산을 구별하는 리트머스 지로 그 친중의 농도를 구별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색이 가장 빨간 곳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한동훈의 장인이죠. 한동훈의 장인은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친중을 넘어서 거의 중국의 공산당 인민일보를 한국에 들여와서 한국판으로 번역해서 발행하는 발행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선에 노동당이 있으면 중국에는 공산당이 있죠. 그곳에 신문을 펼쳐낸다. 노동신문을 한국판으로 펼쳐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비리에서 결코 본인이 벗어날 수는 없다. 누가 누구를 탓하랴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의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도 크게 할 말은 없다라고 봅니다. 24일에 만찬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혼자 두지 마라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다, 뭉치자 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한동훈 혼자 엇박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당을 이끄는 당대표로서 엇박자 내지 마라 라는 사전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자를 선택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앞으로 본인의 대권 가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은 이재명을 넘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에서 당심을 99%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은 이제 부정선거 이런 의혹 다 빼고 지금 62%거든요. 60%로 이야기를 하면 60%의 당심을 안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일단 한동훈과 이재명의 당심에 또 비교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다시 들어가 보면 총선으로 한번 봅시다. 55대 45. 55%의 전국 지지도에서 99%의 당심을 끌어안는다라는 계산적 수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총선에서 45% 중에 60%를 가져간다라고 계산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판으로 봤을 때 27대 73입니다. 73%대 27%로 지금 완벽히 기울어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내부 총질을 하면서 차별화를 낸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60%의 당심이 많이 돌아선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당선 직후에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재발의, 제3자가 이러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사 방법을 선택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불씨를 두고 있다라고 관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대표 혼자 해결하게 두지 말라라고 발언한 이면에는 경고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뭉치자,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모두 있고 한가득처럼 뭉쳐 화합하자, 그러면서 한동훈은 화답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맞아요. 정권이 재창출이 안 되었을 때, 이재명이 정권을 가져갔을 때는 한동훈, 윤석열 앞으로 남은 인생 굉장히 피곤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두 사람이 동시에 목표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양산에 부엉이 있죠. 쌍꺼풀 수술했더라고요. 문재인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은근히 지지했다.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도와주지는 않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으로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작용할 수도 있다. 한동훈의 하는 행사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앞으로 그 3년을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절 잊고 앞으로 남은 3년 함께하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마음을 먼저 여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맥주와 콜라로 러브샷을 했다라면서 친밀감을 과시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원희룡 후보가 그 당대표 후보 시절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평가한 나경원, 윤상현 후보와 다르게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 그때 당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다시 그 친밀감은
예전에 20년 쌓아놨던 그 신뢰로 다시 구축이 될 거다라는 여지를 남겨뒀는데 앞으로 한동훈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한동훈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여권 내 야권이다라는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삐걱삐걱 그리고 아슬아슬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 대권을 이을 차기 대권 주자로 박근혜밖에 없었어요.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박근혜 원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 오세훈도 눈에 띄고요. 원희룡도 잠룡입니다. 유승민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유승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국 지지도가 좋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안철수 또한 무시 못하는 대권 주자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언니 한동훈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라고 완벽히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당심이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부터 또는 각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대권 가도를 위해서라도 드러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지도부에 들어선 게 친윤 일색도 아니고 친한 일색도 아닙니다. 밸런스 있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지금 바로 한동훈 이렇게 견제구를 날린 분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는요, 한동훈 대표가 러닝메이트라고 하는데 나는 한동훈 대표가 교도소에 골인시키려고 했던 꼴메이트다 라면서 이미 지우개로 다지운 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파는 아니다. 한동훈이 가는 길 맞지 않다라고 하면 미스터 쓴소리로 제대로 지도부에서 자리를 하겠다. 국회 운영에 관해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원에 명시되어 있다라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으로 무조건 내 말이 맞았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겉보기에는 지금 원내대표 추경호죠. 추경호 원내대표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끌고 가고 있는 내용과 한동훈의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원내대표 의견에 따라가야 한다. 마지막까지 조율이 안 되시는 의원총회로 끝내야 한다라고 당론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 그렇게 됐냐면 이런 제왕적인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당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 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 부분에서 그때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원내대표 권한이 조금 더 크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투톱 체제로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배출됐을 때 대통령하고 당의 또 그 탑하고 이러면서 투톱 체제로 갈 수 있게 만들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한동훈에게도 김재원 최고위가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자꾸 추상적인 언어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답을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동훈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지도부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당원으로 규정된 부분들이 많고 이미 이준석 때 당대표 시절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당직에도 없는데 이측관들을 불러들여서 당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앉혔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는 조금 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보고 김민전 여성 최고위가 이야기를 했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순망치 않을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었을 때는 모두가 자멸한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한동훈이 지금의 스탠스에서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스탠스를 가지고 이제 내부 총질을 해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크게 당론을 이탈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는요, 3선 의원이기도 하고 정무수석까지 했고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대한 해석도 명쾌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필요 조건이 있으니 뭉쳐야 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한동훈의 지도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